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모두들 아프가니스탄 소식에 귀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프간 현지 시간 26일 카불 시내 공항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네. 어제 아프간에 있는 그 공항에서 입구에서 suicide bomber 이게 자살을 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폭발물을 터뜨려서 미군들이 13명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년 초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한 명의 미군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에 하루에 이렇게 많은 미군의 생명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그 베테랑들 재향 군인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동안 복무를 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 많이 염려를 하고 특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통령이 된 후에 지난 8개월 동안 처음 접한 것이 아니고 8년 동안 오바마 정권에서 부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계속 경험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행정부에 있었던 여러 국방장관들도 바이든 이번에 철수하는 계획이라든지 철수하는 이 전략이나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지칭이 있습니다. 골드스타 패밀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금별 가족 이런 거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미군들 중에서 이렇게 작전 중에 생명을 잃은 전사한 군인들의 직계 가족을 골드스타 패밀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ultimate sacrifice 가장 귀한 이 sacrifice 희생을 한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뉴스를 듣다 보면은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그런 이제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제 13명의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가족들이 어제 아마 정부에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자기들의 남편을 잃고 혹은 부인을 잃고 혹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이렇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미군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어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군들이 이렇게 몸을 수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질 때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미국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복무하시는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에 USA Today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13명의 미군이 생명을 잃기 이전에 지난주에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1%로 떨어졌다는 것과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는 모습에 대해서 26%만 잘하고 있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했고 그리고 62%가 잘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또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번 철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철수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그런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군 13명이 결정적으로 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군뿐만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테러 현장 가까이 있었던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의 170명 가량이 사망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은 상황이죠. 그 가능성은 어제 일어난 그 테러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했고 왜냐하면은 그 공항의 앞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지금 매일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거나 아니면은 20년 동안 미군에게 협력해서 지금 이제 탈리반 정권이 들어서면은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탈출하려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더 많은 이런 희생이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준비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철수를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만드는 데드라인을 놔두고 그게 철수를 강행을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내에 많은 그 미국의 민간인들과 그리고 20년 동안 미군에게 협조한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미군이 먼저 철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퇴역한 장성들이라든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동안 서브한 많은 군인들과 대장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이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은 네. 군인들이 철군하는 시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중요시 새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 명을 절대로 적지에 놔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We don't leave any of us behind. Any one of us behind.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금 철수 계획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한 수천 명의 지금 그 정부의 발표에 하면은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공항에 못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미국에 협조한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탈출을 못하고 공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의로 자기가 결정해 놓은 8월 30일까지 철수하겠다는 그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어제 사건 이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그 데드라인을 뒤로 미루라고 요구를 하는 가운데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아직까지 8월 30일까지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반미국적이고 미국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많은 여야의 정치인들과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31일까지 철군은 무조건 하겠다. 어제도 말을 했잖아요.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해내겠다. 하고 있고 어떻게 철군을 했는데 어떻게 구해내겠다는 건지 뭔가 계획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지금 오늘 상황은 상당히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제 처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31일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날짜를 뒤로 미룰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준비가 안 된 철수. 이게 국방부나 정보부나 국무부나 모든 관련된 부처에서 철수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몇 번 안 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 세계의 패권 국가이며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리고 국력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절대적인 강국인 미국이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잃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군에게 협조했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많은 군인들과 미군들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지금 그 아주 이 지금까지 바이든에게 좀 친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던 여론들까지도 그 미디어까지도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어려운 치욕적인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명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 상하원에서는 당장 이 폭탄 테러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해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 나왔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바이든 책임론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공화당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사임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고민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면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부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설을 하고 뭐 국방부에서도 연설을 할 때 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탈레반하고 같이 이야기를 잘해서 협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군이 여러 가지 탈레반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탈레반을 죽여왔는데 지금 철수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에게 완전히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는 탈레반 지금 현재 이 공항 밖에 검문소를 탈레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탈레반들에게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미군에게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의 명단들을 주면서 그들을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협조를 기대하고 혹은 이제 이 탈레반이 죽이기를 원하는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프가니스탄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의 명단까지 넘겨주고 사실은 지금 이제 완전히 국가가 탈레반에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군에 협조한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인포메이션이 이미 탈레반에 넘어가 있다고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참 그분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그분들이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군 국무부성이 요구하는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탈레반들이 그 서류를 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서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너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미군이 이런 희생자까지 났으니 어제 희생자가 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철수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다시 들어가서 공항 밖으로 미군들이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구출하고 또 이제 어제 그 폭파물을 터뜨린 그 ISIS-K라는 단체를 찾아 나서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어제 미군을 죽인 사람들은 우리는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후에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 이런 식으로 철수하면은 다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현지인들은 협조를 안 하겠죠. 정부도 그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미국을 믿을까요? 믿고 협조를 할까요? 과연 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군이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이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도리어 그 데드라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데드라인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복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강력하게 정한 그 데드라인을 다시 번복하면은 또 후폭풍이 있을까 봐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말은 그래요. 자기 말로는 더 이상 미군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20년 동안 텔레반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면서 전쟁을 해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철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돌아선 이 미군들에 대해서 철수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텔레반이 어제 그 ISIS-K가 단체가 이제 그 어제 폭탄물을 터뜨렸다고 그러지만은 텔레반도 협조한 것이 아닌가.
철수하는 미군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강력하게 패자의 모습을 처절한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철수하기 이전까지 며칠 남았지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철수를 하더라도 강자의 입장에서 철수를 해야지 탈리반은 완전히 엉들은 상태에서 철수를 이렇게 하면서 민간인들을 다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쫓기듯이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이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철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면서 탈리반에게 의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네. 탈레반 측에서는 확실히 미국을 좀 우습게 보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죠. 우습죠. 탈레반이 정규군이 기껏해야 5, 6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엄청난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그 탈레반 전체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만일 다 적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레벨시킬 수 있는 이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기껏 부족 같은 그런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게 이런 식의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심하고 우습겠죠. 이렇게 탈레반 때문에 20년 동안 아프간에 주둔을 했는데 이 철군하는 과정에서는 탈레반과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정부 측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탈레반 측에서는 재밌게 손 놓고 좀 지켜보는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남아 있는 수천 명의 미군 미국 민간인들, 시민권자들 혹은 영주권자들 혹은 지금 이제 탈리반이 적극적으로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수색을 하면서 찾고 있는 그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인질이 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점령된 탈레반에 의해서 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모든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아프가니스탄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과거에 20년 전보다도 20년 전에 9/11을 복수하겠다고 미군이 들어갔을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제는 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리언 페네라 같은 오바마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최근에 나와서 어젠가 이번 주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번에 철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도리어 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철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더 미군들이 테러를 염려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레반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대변인 나와서 기자회견 아니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완전히 새 정부로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믿어서는 안 되겠죠? 20년 동안 그 새로운 세대의 탈레반들이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도 다룰 줄 알고 세계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네. 탈레반은 역시 아직까지도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의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나라 이름도 아프가니스탄 이슬라믹 리퍼블릭 그러니까 이제 종교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금 현재 주류 이슬람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샤리아라는 자기들의 아주 엄격한 율법을 적용을 해서 국가의 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그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말들은 이제 그런 대외용이고 국내에는 지금 현재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지금 그 미군에 협력한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을 찾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탈레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IS 테러를 저지른 이 IS 측과 본인들은 다르다. 우리도 그렇게 잡았다. 그 테러에 응한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두 집단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도 탈레반과 ISIS는 서로 이게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안 할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공동적인 목표는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미국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후에 이제 큰 두 개의 그 감옥소에서 있던 수천 명의 그 아이시스 멤버들을 이제 석방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들 중에 석방된 그 사람들 중에서 아마 누구 한 명이 어제 폭탄을 가지고 자살하면서 많은 희생을 이제 발생시켰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대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세력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미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공동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암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고 이제 정보기관들이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러면 탈레반이 지금 앞에 나와서 대외적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일단은 안 되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에 새로운 세대의 탈레반 리더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인구가 한 3,800만, 남한 인구보다 조금 적지만 그 땅 면적은 아마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아주 소수거든요.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슬라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분명히 큰 핍박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미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인 철수 외에도 지금 많은 그 민간인들이 혹은 민간 단체들이 이렇게 non-profit들이 이제 자기들과 관련된 혹은 이제 여러 아프간 현지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도 띄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글렌 백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이 보수 미국의 이제 언론인이 있는데 이분이 3천만 불을 모금을 해서 나자린 펀드라는 것을 해서 3천만 불을 모금을 해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그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한 5천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을 탈출을 시켰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받아주질 않아서 지금 어느 나라인지 밝힐 수 없는 제3국에 지금 이제 탈출을 시켜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미군이 지금 그 공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탈출 외에도 레스큐 외에도 많은 민간 단체들이 민간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혹은 이제 그 과거에 미군으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좁혀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탈출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뭐 특별히 비자를 받은 사람만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나는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지금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많게는 한 12만 5천 명 정도의 그 이 아프가니스탄에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가운데 지금 아주 심하게 그분들의 배경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지금 남쪽의 국경은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로 아무나 들어오게 놔두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온 분들을 그런 식으로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는 이제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남부에 있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그 남부 국경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막지 않고 내버려둔 그 많은 구멍들을 통해서 많은 불법으로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테러리스트도 잡히고 있고 많은 마약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입국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에 대해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정권이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장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철군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그 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구출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 국방부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들이 지금 이제 미군들이 탈출시킨 미국으로 온 많은 이제 그 아프간인 민간들을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 이제 입국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탈리반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입국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 사람들 아프간으로 돌려보낼 거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돌려보낼까요? 지금 많게는 한 12만 5천 명 전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 정착시킬 혹은 미국으로 좀 향하고 있는 혹은 도착하고 입국 시사를 받고 있는 아프간의 민간인들이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20년 동안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몇천 명 안 된다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이 싫어서 그냥 탈주를 공항에 어떻게 하든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참 바이든 정부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머리를 푹 숙이면서 아주 그냥 심하게 좀 이렇게 고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어제 이 미군 13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뭐 이제 불변하는 사실이 됐잖아요. 네. 그 책임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책임질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양당의 연방 의원들이 지금 이제 우선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8월 30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연기하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연방 의원들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누가 어떤 정보를 줬기에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대통령이 줬기에 혹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 퍼블릭 히어링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혹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청문회를 바로 즉시 이제 시작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실하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책임 소지를 묻기 위해서 의회가 청문회든지 히어링을 통해서 조사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철군을 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을 예상을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간 선거를 이제 공화당에게 이렇게 패할 것을 거의 확실시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방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낸시 펠로시가 하원에서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버니 샌더스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지출안을 지금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법안이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내년 선거가 지나면은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리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철군 시한이 당장 다음 주예요.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앞으로 이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좀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또 많은 우려가 되고요. 또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곳에 계신 뭐 현지인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뭐 우리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기도로 기도해야죠. 해야 될 것 기도가 같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13명의 미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오늘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은 아직까지 주지사 소환 투표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꼭 투표하시고 저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 제가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투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레리 엘더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벌써 투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직 투표를 안 하셨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꼭 투표하시고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셨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